대치동 사시는 분이야. 중3인데 고등학교를 청북으로 오고 싶대. 청북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지를 저한테 보내달라고 한 분이 실제로 연락이 왔어요. 드려봤었는데 채점을 해드렸더니 2개씩밖에 안 틀렸더라고요. 2개씩이면 그 학교에서 1등급 맞을 점수거든요. 그런 현상이 생겨서 대치동 분들은 지방으로 그렇게 보내려는 생각도 있으신 분도 있고, 아니야 애 나태해져 라고 해서 오히려 그런 교육 정보를 안 들으시려는 분들도 있고, 양극단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오늘도 좀 재미있고 흥미로운 주제죠. 대치동 중하위권 학생들의 전략. 대치동 중하위권들은 일단 전략이 다양해요. 뭐냐면 강남이다 보니까, 돈도 있다 보니까는 이제 비학군지 중하위권은 선택지가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대치동 중하위권은 유학이라는 선택지까지 있어 버리니까 이제 많이 다르죠. 사실은 저도 요즘에 어쨌든 유튜브 올라가고 인스타 올라가고 뭐 스레드 쓰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연락이 많이 와요. 유학원. 우리나라에서 뭐 이 정도 하면은 여기밖에 못 가는데 우리가 외국 학교랑 잘 컨택이 돼 있어서 스칼라 받고 영국, 미국에 괜찮은 학교 보내겠다. 그 대신 니네 학원에서 우리가 좀 설명회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연락도 사실 2군데서 받았어요. 인기가 많아지셨네요, 원장님. 네, 유학원에서도 연락 올 정도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 출구 전략이 좀 대치동 친구들은 조금 더 많긴 하죠. 없는 지역이 좀 어려운 지역이 문제지. 근데 또 원장님이 전국에 학원에 있으시다 보니까 지역별 학생들의 공부 실력에 대해서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원장님 보시기에 대치동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공부를 좀 더 잘하죠. 왜냐하면 내신 문제 보면 시험 문제 자체가 어려워버리니까 애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고, 이런 전화가 왔어요. 실제로 대치동 사시는 분이야. 중3인데 고등학교를 청북으로 오고 싶대. 근데 이제 선행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청북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지를 저한테 보내달라고 한 분이 실제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왜 청북고인가요? 내신 따려고. 평택시 청부급. 아버지는 그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좀 공부를 편하게 시키고 싶다. 너무 이렇게 하드하니까 이런 데는. 옮겨볼 건데 한번 좀 줘보고 내가 좀 대비를 해볼게 라고 해가지고 드려봤었는데 채점을 해드렸더니 2개씩밖에 안 틀렸더라고요. 2개씩이면 그 학교에서 1등급 맞을 점수거든요. 중3 때 벌써 고1 거 1등급 맞을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확실히 공부를 잘하죠. 만약에 좀 대치동에서 중하위권 학생 정도면 다른 평균적인 지역 가면은 학군지 아닌데 가면은 1등급 무조건 맞죠. 저는 그 정도 차이 난다고 봐요. 근데 몇 년을 다니면 얘네들 화가 되죠. 왜냐면 사람은 노는 게 재밌잖아. 그러니까 저희 안양에 있는 관양고라고 치면은, 관양고가 안양시 동안구에서 공부를 좀 못하는 학교인데, 그러면 이제 평촌 지역에서 내신 따로 오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학원 애들이 걱정을 해. 실제로 평촌에서 막 몇십 명씩 온다는데 어떻게 해요? 1학년만 잘 버티면 걔네도 관양화가 돼. 그렇기 때문에 그걸 걱정하진 마. 너는 너 할 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누구나 노는 게 재밌잖아요. 그때 아무리 압도적으로 잘해도 어느 지역을 딱 옮기고 나면 또 살살살살 바뀌죠. 개구리 찬물에 넣고 슬슬슬 끓이면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뜨뜻하다 이러고 죽듯이 그런 현상이 생겨서 대치동 분들은 지방으로 그렇게 보내려는 생각도 있으신 분도 있고, 아니야 애 나태해져 라고 해서 오히려 그런 교육 정보를 안 들으시려는 분들도 있고, 양극단으로 갈리는 거예요. 대치동 학생의 입장에서 나는 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중하위권이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자존감이나 심리적인 압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있겠죠. 평촌학원가에서 저도 수업을 해봤는데 누가 봐도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등급이 갈리는 건 한 문제 차이인 거잖아요. 누가 봐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얘가 3등급을 맞아온 거야. 수시란 시스템이 국가에서 정하고 어떻게 하겠지만 이거 조금 별론데? 이런 생각들이 가끔 들긴 하죠. 왜냐면 얘는 막 필살의 노력을 써서 3등급을 해왔는데 이 정도면 여기 가면 1등급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자존감도 떨어지기도 하고, 지역 안배, 동반 성장 이런 거 중요하지만 역차별적 요소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이 문제는 사실은 역차별적 요소가 많은데, 이거는 역차별이라고 하기엔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서, 저는 이제 역차별적 요소가 있냐 없냐라고 질문하면 있다 라고 정확히 대답해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지역 애들은 사실은 그 지역의 교육 환경밖에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 학생은 그만큼 그럼 또 사회 경제적으로 차별을 안 받았을 수, 그러니까 얘가 대치동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태어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1등급 맞은 거랑 공부량을 많이 해도 3등급 맞은 거랑, 이게 역차별적 요소가 물론 있지만 얘가 그렇게 태어난 데가 그런 거니까 그것까지도 넣으면은 사실은 어떻게 딱 정하기는 어렵다. 대치동의 중하위권 학생들은 약간 내신에서 많이 밀리긴 하잖아요. 근데 이런 학생들은 어떤 전략을 좀 취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래서 보통은 포기를 하겠죠. 당연히 내신 3, 4등급이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있는 거고, 거기다 만약에 5, 6이면 진짜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내신을 포기하는 성향이 많이 나오죠. 의대 가는 친구 하나를 봤는데 걔가 의사가 되면 이제 3대가 의사가 되는 거거든. 그 집이 의대를 보내고자 했었죠. 이게 이제 그 집안의 컨셉이었으니까. 어머니가 현재 교육 시스템을 잘 파악하고 계신지 얘가 1학년
1학년 1학기 때는 5, 1등급을 맞았어. 그러다 1학년 2학기 때 하나 2등급이 나왔어요. 그때 자퇴를 딱 시키고 저는 근데 그거 너무 놀랐어요. 하나 2인데 딱 잡아 빼는 거 보고 학교를. 결단력이 네, 그렇죠. 이 대치동이 중하위권 학생이더라도 좀 실제로 성적을 끌어올린 학생도 좀 있나요? 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대치동 친구들이나 그런 좋은 학군 친구들이 재수하는 친구들이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좋은 학원들이 많잖아요, 대치동에는. 그렇다 보니까는 그렇게 재수를 하고 나면 또 다 좋은 대학 가는 것 같아요. 대치동은 거의 다 약간 상위권 위주 입시 전략이 많잖아요. 내가 중하위권이다라고 하면 혹시 실질적으로 목표를 해야 할 뭐 대학이나 전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이제 학종을 노리거나 정시를 노리는 건데 학종보단 정시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저번에 현대백화점 갔을 때 거기 건대 생명공학과 나온 친구가 있어요. 야, 이 친구는 2.88로 갔대. 종합을 너무 잘한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기는 전교 회장도 했었고 3년 반장이었고 동아리 회장도 했었고 생기부에 쓸 게 뭐 한도 끝도 없는 거야. 그런 거까지 준비가 만약에 안 돼 있다면 또 어렵잖아요. 그냥 수능 원툴이 제일 편하지 않을까. 어쨌든 현강에서 라이브로 자료도 좋고 교재도 좋은 시대인재라는 좋은 학원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를 고민하는 것보다 제가 만약에 대치동을 살았고 그냥 현상을 보고 우리 아이가 저기서 중하위권이라고 대표님이 여쭤보시면 저는 그 전략을 취할 것 같긴 해요. 수능 원툴. 만약에 학생이 잘하는 영역이 공부보다는 약간 예체능이라고 하면은 예체능 계열을 바꾸는 시기에 약간 마지노선 그런 게 있을까요? 예체능이라는 거는 또 예체능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부도 아예 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밸런스를 찾으려면 고1 때는 해야 되지 않나. 늦어도가는 고2 되기 전 2년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 생각은 해보죠. 근데 꼭 한국 대학만 바라볼 게 아니라 좀 해외 유학과 해외 대학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네, 맞아요. 저는 유학원에서 연락 와서 IBT 몇 점이면 어느 대학 보내주고 뭐 그러니까 뭐 설명하더라고. 그래, 그러면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어정쩡한 대학을 가느니 어쨌든 우리나라가 아직 학위에 영어가 써 있으면 좀 좋아하죠, 기업들에서. 그러니까는 사실은 대치동이면 꼭 한국의 대학에만 집착을 할 필요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집에 좀 재력이 괜찮고 뭔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차라리 외국에서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외국은 근데 변수가 많잖아요. 드러그 문제, 건해 문제 이런 이슈들이 너무 많잖아요, 외국은. 그래서 저는 안 보낼 것 같긴 한데 기회는 다양하게 얻을 수 있는 게 저는 자본의 힘이지 않을까, 자본의 논리고 그런 측면에서는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 자녀가 대치동에서 약간 중하위권에 있다라고 한다면 혹시 그분들께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을까요? 제가 완전히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라서 어떤 조언을 드린다고 말하면 어렵지만 어쨌든 잘 살아왔고 잘하고 계시니까는 너무 그런 거에 집착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한국 대학을 보낼 거면 그냥 수능 원툴로 끝내시고 너무 많은 고민하기보다 그게 아니시라면 유학도 고려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제가 조금 자신이 없는 이유는 제가 대치동을 살아보지도 않고 대치동에서 학원을 하고 있지도 않아서 그 치열함을 표현으로 담아내기엔 제 그릇이 좀 부족하기도 하죠. 대치동에서 정말 초중고 보냈으면 너무 치열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해드릴 말은 없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입시라고 치면 전형을 되게 간소화하자. 백종원 씨가 뭐 식당 잘 되려면 메뉴 준이라고 하듯이 잘 아이들 메이드하고 싶으면 조금 전형을 좁혀서 보는 게 중하위권의 전략으로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간단하게 해봅니다. 그래도 이제 일반적인 학생들을 봐왔을 때는 대치동 핫하니까 다뤄보긴 했는데 일단 대치동 중하위권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 폭이 넓잖아요. 인생이라는 건, 라이프라는 건 길고 그러니까는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너무 어디다 목매지 말고 다양한 루트를 또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어쨌든 좋은 학원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딱 수능 원툴로 밀어붙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잠재 능력은 있는 지역이니까 또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